자, 검찰의 칼날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동시에 또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로도 향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Q&A 주제 내용인데요. 자, 지난 주말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고 이대준 씨에 대한 월북 조작 혐의를 받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 관계자 가운데 첫 번째 구속 사례이고요. 또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구속된 전 정권 장관급 인사입니다. 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가 그야말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이 굉장히 임팩트가 컸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욱 장관 관련해서는 뭐 이런 진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관련 공무원이 20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는데 접해본 가장 이례적인 그런 업무 처리 지시였다. 그게 뭐냐? 들어온 첩보 중에 막 삭제를 해라. 즉 월북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삭제를 하고 또 보고서 자체를 월북이라는 내용으로 좀 써라. 이렇게 급하게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공무원이 북한 수역에서 실종이 되고 한 상황에서 급하게 뭔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보고서가 작성된 경우에 대한 진술이 결정적으로 서욱 장관의 구속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네. 김홍희 해경청장 같은 경우는 보도도 나왔지만은 그 서해 공무원 그 공무원분이 그 착용을 했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었다는 그 부분을 나는 못 본 걸로 하겠다. 네. 이 진술이 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가 눈에 띕니다. 영장 발부 사유는 거의 뭐 정해져 있다시피 한데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우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속된 대상자들이 전직 국방부 장관의 전직 해양경찰청장입니다. 굉장히 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와는 조금 감이 멉니다. 그렇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만한 위치에도 있지 않고 지금 더더구나 도주할 우려가 전혀 없는 분들이죠. 현직에서 물러나고 나서 그 과거에 있던 그 부처, 그 기관의 접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바뀐 정권이 이 5개월이 넘었고 모든 시스템들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증거를 어떻게 인멸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SI 정보라든지 밈스에 있는 것들을 접근 자체도 불가능하거든요. 네. 과거의 어떤 인맥을 통해서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이야기하는데 지금의 그게 배치되어 있는 인맥들은 현 정부에서 다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조직 책임자가 바뀌고 단체장이 바뀌면은 그게 따라서 공무원들은 다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 영장 발부 사유 중에 도주 우려 또 증거인멸 우려 이게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해석되는 것이 뭐냐면 증거인멸 우려 이것은 증거를 진짜 인멸한다는 것보다는 밖에 나와서 피의자가 관련자들과 말을 맞출 경우 그것을 또 증거인멸로 볼 수 있는 거고 도주 우려도 마찬가지예요. 중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사법 관례이기 때문에 네.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 그렇게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라고 제가 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이 퇴직한 장관이 지금 현재 내부에 남아있는 직원들하고 접촉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네.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퇴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장관하고 연락하고 주고받으면 자기의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앞으로 공직 생활의 어려움들이 다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네. 누가 그게 같이 논의를 하고 입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무리한 그런 네. 구속이라고 봅니다. 자, 일단 이렇게 검찰이 사건 관련 핵심 차관급 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윗선들까지 지금 수사에 칼끝이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욱 전 장관의 구속영장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이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지금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감사 시도를 했는데 불발이 됐죠. 결국은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서해 공무원 관련한 이런 결정이 있었느냐 네. 이건데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야만 이 진상이 밝혀지는 상황이라면 네.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이렇게 네. 원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검찰의 수사 크게 흐름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 흐름이 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또 수사의 흐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워낙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시끄럽기 때문에 잠시 지금 조금 잠잠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간다는 게 지금 정설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정권이든지 들었으면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만들고 또 지금의 어려운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이 가장 정권을 운영하는 기초이고 정석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어쨌든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는 느낌이 확실한 이런 수사들을 했고 네. 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명확해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이 참 많은 것이 과연 전 정권과 또 현 야당 대표 자기와 경쟁했던 정적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어찌 보면 또 탄압이라 할 수 있겠죠. 탄압하는 것이 국가 발전과 통합에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네. 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한 저희들이 걱정을 가지고 있고 네. 정말로 만약에 잘못이 있었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또 밝혀지고 네. 그에 대한 합당한 또 대가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과장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게 곧장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갈 수가 없어요. 중간에 여러 명 또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있고 서훈 안보실장도 있고. 자, 지금까지 이 구속된 두 사람을 본다면 그 윗선까지 충분히 갈 수도 있겠네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소환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두 분 국정원장 그렇게 이제 남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분들 조사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도 밝혀지지 않으면 그럼 이제 문 대통령까지 가지 않냐 이런 예상이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그 중간에서라도 뭔가 밝혀져서 이렇게 정쟁화되는 그런 상황은 저도 그렇게 막아야 되지 바람직하게 보지 않을까?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